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토요일 주말 시작하셨나요? 일주일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행복한 주말의 시작이니 즐거운 추억 만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얼마 전 사전계약 첫날 1만 8천 대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기록은 물론 경쟁 모델인 더 뉴 그랜저의 기록까지 갱신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K8의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러면서 경쟁 모델인 그랜저의 내수 판매 1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더 뉴 그랜저 출시 이후 거의 매월 2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내수 판매량 1위를 지켜오던 그랜저가 2위인 카니발과의 격차가 상당히 좁아졌다고 합니다. 이러자 바로 자동차 업계에서 들리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랜저 7세대 모델 풀체인지 UN7이 2022년 출시를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최근 올해 말 출시 소식도 간간히 들리긴 했었습니다. K8의 인기 속에 같은 식구인 현대 기아차이기에 K8의 인기몰이에 너무 바로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는 계산인 듯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출시 계획도 확정은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으로 봐서 현대차가 지난해 해외 투자 설명회 때 7세대 그랜저 출시 일정이 2021년으로 되어 있었던 만큼 올해 말 출시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랜저 7세대 모델로 돌아오는 풀체인지 모델은 5m가 넘는 전장으로 개발명도 GN7에서 UN7으로 바꾸며 준대형차가 아닌 대형차로에 복귀한다고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경쟁 모델이 K8이 아니라 K9이라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문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게 현재 K9의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끝으로 단종설이 나오는 만큼 현대로서는 K9의 포지셔닝을 탐내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는 이미 제네시스와 독립적인 브랜드로 분리가 된 만큼 아무리 대형 세단으로 커진다고 해도 제네시스의 고급 브랜드의 한계에 부딪히는 만큼 고급 브랜드가 부재인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현대 브랜드 내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미 더 뉴 그랜저 광고 당시 1세대 각 그랜저를 등장시키면서 성공의 아이콘인 그랜저의 향수를 노출시켰었죠. 이 모든 게 이번 UN7을 출시하기 위한 밑밥이었던 거겠죠. 만약 그랜저가 이 예상대로 고급 대형 세단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부동의 내수 판매량 1위인 베스트셀링카인 만큼 다시 한번 국내 대형 세단의 판도가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인 K9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K9의 단종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아도 플래그십 세단이 필요하기에 쉽사리 단종 수순을 밟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아 역시 보험을 드러나야 하기에 K7을 K8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면서 시장의 흐름을 간보고 있는 것이겠죠. 여차하면 K9을 없애고 K8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닐 듯한데요. 이전부터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객들의 수입차를 이탈하는 중도층이 발생을 간과할 리 없는 현대차로서는 그랜저보다 한 단계 위급 차량인 아슬란을 플래그십 세단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2018년 결국 단종의 수순을 밟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정말 어슬렁거리다 소리소문 없이 없어진 비운의 모델입니다. 결국 현대자동차 그룹으로서는 현대기아차 내에 강력한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된 것이기도 하죠. 그 자리를 K9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의 네임밸류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그랜저의 대형 세단으로서의 격상은 현대기아차의 라인업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7세대 풀체인지 모델인 그랜저의 전장은 K8의 5015mm를 단숨에 뛰어넘는 5100mm 정도로 나올 예정이며 5120mm인 K9과의 격차를 20mm로 바짝 추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얼마 전 아이오닉5 고객 초청 행사를 가던 길에 도드튜브가 직접 목격한 K9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전장이 늘어날 수도 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죠. 소렌토 풀체인지의 호의를 받으며 K9 페리의 위장막 차량인 2대가 열심히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7세대 그랜저에서는 당연히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 디자인의 지향점인 로우 와이드한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5년까지 전동화 모델의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만큼 이번 스타리아의 모습처럼 전기차로 바로 생산해도 될 정도의 느낌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미 컨셉트카로 공개된 루필루즈 컨셉트의 모습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에서 조금 더 다듬어져 플래그십 대형 세단으로 나온다면 상상만 해도 입이 쩍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 K8에 들어간 최첨단 편의 안전사양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반자율 주행은 2.5단계 수준으로 제네시스 GV70에서 최초로 선보인 지문 인증 시스템과 현재 제네시스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이오닉5에 본 히든타입 도어 핸들까지 말 그대로 현대 기아차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역대급 그랜저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준대형 세단에서 대형 세단으로의 격상을 통해 많은 가격 인상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고심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카더라이지만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이전 아슬란의 효과가 있기에 현대차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닐 듯 싶은데요. 하지만 소나타와 그랜저의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는 만큼 이를 메꿔줄 라인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업계의 관측이기도 하기에 현대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수준의 신차가 아닌 새로운 차종이 하나 탄생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도 커지는데요. 이 준대형 세단의 이름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소나타 고급 버전으로 1995년 출시되고 3년 만에 단종된 마르샤가 소환되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도 그 당시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의 라인업을 다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의 차량이었지만 아슬란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포지셔닝 실패로 3년 만에 비운의 모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랜저의 아래 위 모델들은 다 비운의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그만큼 그랜저가 가지는 네임밸류가 너무 강하다는 뜻도 되겠죠. 1세대 각 그랜저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진 성공의 아이콘인 그랜저의 7세대 모델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돌아올 그랜저 풀체인지 UN7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They sing on a sleepless night.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